네, 그러면 정진욱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거를 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사이트를 차단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의 차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너무 많은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이 앞서 전해드린 유럽 명품 브랜드 사이트가 좋은 사례인데요. 브랜드 본사가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막지 않은 걸 우리만 차단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단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네, 한마디로 말씀드려 방심위원 9명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인터넷 공간에서 사라집니다. 방심위원 9명과 다른 견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이번에 확인됐는데요. 네. 방심위원 9명이 1시간에 수백 개의 사이트를 심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그겁니다. 방심위는 사실 다른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차단을 요청한 걸 승인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보이는데요. 네. 만약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. 방심위가 지금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뭔가 정부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이 시점에서 뭔가 좀 입장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, 저작물 침해 같은 건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서 사이트 차단은 물론 사법 처리까지 해야겠고요. 시급하지 않은 불법 의심 사이트는 민간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진욱 기자였습니다.